자, 중국하고 단기 비자 관련된 또 그 중단 사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기사 먼저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중국 신임 외교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교환했는데 그 직후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그 전날 뭐가 있었냐면 박진하고 여기 중국에 친강하고 전화했다 하면서 뭐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바로 비자 때려버린 거죠. 금지! 도대체 대화를 한 거랑 왜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협력하겠다며. 저는 이게 나 우리나라 지금 약간 그 시진핑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뭔가 이제 한한령 풀린다 그래갖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론 이제 코로나 걱정이 되니까 입국 금지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좋아요. 그럼 그렇다고 치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잡아야지. 중국 사람만 딱 찍어서 이렇게 하면 대놓고 니네들 코로나 천국이야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더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는 일본도 그만두면서. 아니 일본도 같이 금지했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본 사람은 받으면서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에 대해서 딱 대놓고 이 비자를 중단했는데요. 이 친강이라고 하는 외교부장 이 사람이 지금까지 중국에 등장했던 가운데 제일 수구 꼴통입니다. 이 사람이 그 주미 대사였어요. 예. 미국 대사 출신이고 왕위의 뒤를 이어가지고 친강이 그 소위 말해서 전랑 외교, 늑대 외교의 대표 주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깐깐하고 초강경파. 예. 그리고 꼴통.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 발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개제 가능성 같은 것들을 계속 엄포를 놓으면서 이미 예고편을 날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진짜 희한한데 이게 9일 오후 11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박진 친간 중 외교부 장관 첫 통화, 상호 방문, 정례 소통 강화 이렇게 해놨어. 아니 이 새끼들이 통역을 이수근을 시키지 않은 하루만 이수근이 뭐야? 우리나라 최고 중국어 전문가가 그 정성훈 탤런트하고 개그맨 이수근 씨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양꼬치엔 칭따오를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회담 내용하고 결과가 이게 정반대로 나오냐고. 근데 이거 그 다음 날이지 이렇게 나온 거지. 늑대 외교 친강 박진과 통화 다음 날 입국 봉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전화를 뭐 한 거야. 저는 걱정스러운 게 입국 봉쇄된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제 우리나라 상품들의 검역이 훨씬 강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 중국 떼놈들은 옷에서도 한국에서 저기 소포로 보내는 옷에서도 코로나가 묻어간다고 우기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한국산 반도체 부품, 우리나라 멸균실에서 만든 반도체도 야 그거 코로나 묻어올 수 있어. 포장지에 묻어올 수도 있어. 이럴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중국이 우리 상품이 없어서 못 팔고 꼭 필요했던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중국이 미국하고의 공급망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한국산 소재 부품이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야. 그래서 되려 지네들은 오히려 국산화를 하고 아니 이게 덤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미국에 안 팔고 동남아나 유럽에 팔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 아이폰이야. 근데 안에 부품이 한 30%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동은 똑같이 돼. 30%가 없어요. 가격은 10분의 1이야.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구동이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폰을 주든 갤럭시를 주든 이 설명서에 없는 것 버그까지 찾아내가면서 120%로 그 휴대폰을 돌려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걸 금방 찾아내거든. 근데 중국 제품 쓰는 사람들은 온오프만 되면 돼. 그러니까 일단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첨단 부품이나 소재들이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더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럼 기업들 생각하면 뭔가 유연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사실은
경제 제재랑 비슷한 거예요. 경제 제재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비자 발급을 중단하지 말고 입국자에 대한 PCR 서비스나 아니면 2시간이면 나오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은 2시간 격리해서 입국객들은 전면적으로 PCR 검사나 항체 검사 끝나고 확인한 뒤 들어와라. 이 정도 유연함을 발휘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한 방에 그나마 몇 년, 5년, 6년 동안 지금 단절돼 있던 중국하고의 거래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한 방에 가는 바람에 지금 그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또 어저께 떡락을 한 거야. 이게 정부가 뭘 하나를 잘못할 때마다 경제가 팍팍 깨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결국에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지금 코로나 우리가 전 세계 7위거든요. 일본이 6위예요. 그 할 말이 없어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할 말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게 중국 대놓고 니네는 코로나 보유국이야 문제 있어서 막은 거야 라고 할 형편이 안 돼 우리도. 할 말이 없어. 우리 국민들이 사전에 맞아놓은 백신들이 많고 문재인 정부 때 맞은 겁니다. 지금은 4차, 5차 백신 이거 맞으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제대로 통계도 안 나오고 제대로 공급도 안 되고 있어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미증상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증상? 무증상 환자들과 확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휴, 아무튼 이것 때문에라도 또 한동안 중국 관련된 경제 관련된 기업들 아니, 안 그래도- 휘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을 아무래도 해봅니다. 수출 지금 엄청나게 적자인데 이것 때문에 더 적자 나겠어. 지금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늘려가고 그러니까 수출이 가장 가파르게 줄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최대 고역국인데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